always be aggressive. 조금 있으면 봄이 찾아옵니다. 환절기에 남자들의 고질적인 고민, 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의 피부에 A부터 G까지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성일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버 여러분, 새싹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의사일세 성일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최근 제 피부를 맡아주고 계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시술을 받다가 이런 기획이 있는데 혹시 저희 유튜브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했는데 너무 흔쾌히 나오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말씀드리자마자 흔쾌히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친한 분을 모신 만큼 진짜 궁금한 거, 의사한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엄청 떨고 계시긴 한데 이래봬도 유튜브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피부 관련된 지식들도 전달해 주니까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TV 프로그램에서 세안법을 봤어요. 그 세안법을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세안법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만 잘 들이면 피부 좋아지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올바른 세안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매일매일 우리는 세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세안을 해야 피부를 가꾸는 데 좀 도움이 되나요? 클래식님 평소에 어떻게 세안하세요? 제가 어릴 때 10대 때 TV에서 봤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위로 씻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씻고 그리고 나면 요 턱 부분에 피지나 선크림이나 이런 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서 이 부분을 손 등으로 이렇게 쓸어줘야 돼요. 세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네, 저도 몰랐는데 계속 그렇게 씻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의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 보면은 턱 쪽에 턱드름? 남성분들은 면도 트러블도 있고 여성분들은 화장품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쉐딩. 맞아, 열심히 여기 쳐가지고 그거 제대로 안 씻어내면은 여드름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제대로 헹궈주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까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네. 있었네. 그러면 진짜 올바른 세안의 정석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나요? 피부에 최대한 자극이 안 가는 게 좋고, 그래서 물도 체온에 가장 맞는 적정한 미온수를 쓰면서 홈 클렌징은 피부의 pH에 맞게 약산성을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뭐 그냥 쉽게 올리브영 가도 써 있어요. 약산성 클렌저라고. 그런 것들을 그냥 구매하셔서 내 피부에 맞는 걸로 잘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뽀득뽀득해지는 걸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피부에 안 좋고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는 게 보습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미끌미끌이 느껴지는 게 우리 피지가 약간 유분기가 남아있는 거를 그렇게 느끼시는데, 원래 이 유분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보습제예요. 유분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더 날아가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는 게 피지의 역할인데, 각질과 피지라고 하면 되게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생활하면서 오염된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을 거고, 또 화장하면서 묻은 화장품들, 계속 분비된 오래된 피지랑 땀, 그런 것들만 헹궈내 준다라는 개념으로 씻어내 주는 거지, 절대로 막 각질과 피지를 다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박박 다 벗겨내는 느낌으로 씻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세차할 때도 강한 타올로 막 차를 막 빡빡 문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때를 불리고 거품을 엄청 내가지고 살살살살 문지르듯이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가볍게만 헹궈주는 게 피부에 상처도 안 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뽀득뽀득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는 클렌저가 좀 더 좋을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매일 바르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도 꼭 매일 저녁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홈클렌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안 전에 좀 클렌징 밤이나 오일이나 로션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러던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화장이고 자외선 차단제고 그런 걸 바르면은 되게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에요. 그걸 피부에 덮고 있는데 홈 클렌징만으로는 그게 세안이 되지가 않아요. 기름은 기름 성분으로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같은 제품들로 충분히 한번 기름을 녹여내고 그 잔여물들을 폼 클렌징으로 거품내가지고 헹궈줘야 되는 건데, 보통 저는 클렌징 로션을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로션이 발림성도 편하고 너무 오일리하지 않아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주로 로션, 클렌징 로션을 추천드려요. 가장 자극이 적다는 거죠. 덜 오일리하니까. 너무 또 지용성 피부에는 오일리한 걸 덮어버리면은 그게 또 피지 분비량을 더 높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클렌징 로션은 또 로션으로 이렇게 문질러준 다음에 티슈 같은 걸로 얼굴을 닦아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방법이 맞나요? 저는 최대한 피부에 자극될 만한 건 최대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티슈, 패드, 하다못해 스크럽도 미세하게 계속 피부에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를 일으키다 보면은 그게 자극이 되고 각질이 벗겨지면서 피부 장벽이 더 깨트려지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로션을 바르고 나서 미온수로 닦아내는 걸. 맞아요. 한번 헹궈내고 그 다음 폼 클렌징으로 거품도 충분히 내가지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피지가 다 씻겨 나갔잖아요. 그럼 바로 빨리 보습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이 욕실에 미스트를 항상 놓거든요. 세안을 하고 나서 미스트를 먼저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거 맞나요? 맞아요. 피부는 최대한 촉촉해야 돼요. 항상 건조한 시간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동하는데 피부가 마를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미스트라도 뿌려두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화장실에 아예 로션들을 다 구비해놓고 씻고 그냥 바로 발라요. 그 자리에서. 그게 최고네요. 단순하게 그냥 가까이 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세안 전에 클렌징 로션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미온수로 그걸 닦아내고 클렌징 폼 약산성을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해서 그걸 또 이제 물로 닦아내고 바로 보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죠. 네. 자, 그리고 세안법 관련 속설. 아침에는 세안을 할 때 클렌징 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지가 계속 분비가 돼요. 네.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씻어내주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폼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게 나은데, 너무 피부가 그렇게 유분기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하셔도 돼요. 물로만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비누를 꼭 써야 된다, 정확한 답은 없는데, 내 피부가 평소보다 좀 예민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내가 너무 클렌징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본인이 만약에 너무 지성이 아니면 아침에도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해도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속설이 있는데요. 베개 커버를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얼굴에서만 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피에서도 계속 피지가 나와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베갯잎이 오염이 되겠죠. 아무래도 내 피지에 의해서 거기에 또 세균 증식이 될 테고,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라면 주기적으로 계속 빨래를 해주는 게 좋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갈아야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유 있게 주기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피부라는 게 예산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이 한 3만 원 정도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피부 관리 루틴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제품을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나한테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제일 맞는 화장품이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오. 피부가 예민하고 염증이 많이 나고 건조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차라리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크림이 있어요. MD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MD 크림이요? 예,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멀천다이저가 아니네요. MD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아토피 환자 아니면 피부 건조증 환자한테 처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크림인데,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고 그냥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살 수 있는 크림이에요. 한마디로 민감 피부에 좋은 크림이네요. 맞습니다. MD 크림에는 최대한 자극적인 성분들이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보습제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썼는데도 문제 일어나고 이거 썼는데도 힘들다, 그럼 차라리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한 5만 원 내외로 될 거고, 그게 아마 또 이제 실비 처리가 돼가지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제 주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계셔요. 그럼 이 MD 크림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좀 민감성 피부의 저자극으로 되게 좋은 크림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유분기가 좀 많고 소위 말하는 좀 대기름이 좀 많이 끼는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좋은 크림인가요? 선천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네, 유분을 만들어내야지 하고 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조해서 더 개기름이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더 보습을 챙겨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이네요, 그죠?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피지 조절제라는 약을 같이 병행하면서 MD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먹고 있는 그 약이죠. 맞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서 트러블이 거의 안 생겨요. 그 약의 효과가 그거예요. 피지가 분비되는 양을 좀 줄여주고 각질이 너무 쌓여서 모공을 막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이라서 유분이 많다, 각질이 너무 쌓인다 그러신 분들은 적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처방받고 싶으신 분들은 뭘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 성분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진 약들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소티논도 있고 우리규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사가 진단을 해서 맞다면 그 약을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피지 조절제가 얼마였죠? 2, 3만 원대, 3만 원대. 약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마 그 정도 가격 선에서 할 거예요. 한 통 30알 들어있는 게 그 정도 가격일 거예요. 피지 조절제는 제가 복용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보습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MD 크림을 한번 의사분께 요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은 해당 의사분이 하시겠지만요, 그죠?
피부 좋은 연예인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박재범 씨가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박재범 씨가 이제 물통을 갤런으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물과 이 피부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물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온 전체가 그냥 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의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발생하면은 생명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피부부터 그게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할 거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도 올라오고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활력도 잃어가면서 주름도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부족해지지 않도록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물 섭취량 같은 게 있나요? 성인 기준으로? 보통은 하루에 2리터 정도 섭취를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마셔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2리터 어떻게 다 마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2리터를 한 번에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한 컵씩 그냥 여러 번 나누면 마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2리터는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마실 수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를 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빼야 되겠네 이뇨작용이 활발해져가지고 더 건조해져요. 수분이 날아가서. 30대인 클래시 저의 어떤 제일 큰 문제는 뭔가요? 처질 거고 모공도 늘어날 거고 흉터도 잘 회복도 안 될 거고. 베개 자국이 출근하고 1시간까지 남아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노화. 예. 보통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손에 이렇게 덜어서 척척척척 해서 얼굴에 척척척 바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세요? 아니면 이렇게 처바르는데요. 처바른다. 처바른다. 죄송합니다.